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자연 치유 요법. 박동창 지음 맨발로 걸어라. 제4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5가지 천연 치유제. 색깔 2. 천연의 혈액 희석제. 가로 1 가로. 맨발 걷기는 무해한 천연의 아스피린을 먹는 길.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의사들이 매일 먹을 것을 권고해 왔던 약이다. 그래서 60대가 넘은 분들이나 심장질환 등이 계신 분들은 그를 장복해 오곤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일단의 의학계에서 그 아스피린이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국내 언론도 그러한 딜레마를 보도한 적이 있다. 과연 우리가 먹는 넘쳐나는 약들이 인체에 모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지, 혹시 아스피린처럼 일시 처방이 아닌 상시 복용약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행여 약을 먹어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한다. 과연 우리는 꼭 약을 먹어야 어떠한 신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치유되는 것일까? 왜 혈액이 묵지 않고 찐득찐득해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이 생기는 것인지, 그를 약을 먹지 않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를 않는다. 앞서 제3장에서 상술하였듯이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미국의 공학물리학자 가이탕 시발리에 박사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의 가로 사람 몸의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가로 이라는 논문을 주목하게 된다. 시발리에 박사와 시나트라 박사는 논문 초록에서 인간의 몸을 땅의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유익한 효과 등을 포함한 인간의 생리와 건강에 아주 흥미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접지는 모든 피실험자에서 적혈구의 표면 전하인 제타전이 가로주 입자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를 단위로 나타낸 것 가로가 평균 2.7배 높아지고 혈액의 점성과 엉김 현상을 두드러지게 묽게 해주었다.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원적인 처치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또 다른 글 가로 접지가 심장에 미치는 효과 가로에서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지 기구를 이용한 접지 전과 2시간 접지 후의 혈액들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에 장착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적혈구들은 제타 전이가 증가하고 혈액의 점성이 낮추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시간 만에 접지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하루 2시간씩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세계의 의학계나 정부기관,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중대한 실마리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년을 폴란드의 카바티 숲길과 서울의 대모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맨발 걷기가 사람의 재반 건강의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득하였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며 맨발로 걸은 많은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 숲길 맨발 걷기의 놀라운
치유의 비밀을 확인해 왔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자들의 가슴 통증 현상이 단순히 맨발로 숲길을 매일 걸음으로써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온 반신마비가 단순히 자갈지압 보도를 매일 2~3시간씩 맨발로 걸어 수주 만에 마비가 풀려 내리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암의 종양이 있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몇 달의 맨발 걷기로 동종양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치유되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그 위에도 단지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2달 숲길을 걸었는데 대형 뇌 수술로도 치유되지 않던 만성 두통이 사라지거나 안구 건조증, 비염, 이명증 등이 나아지고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까지 개선되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오로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걷는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건강 증진 방식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필자가 지난 5년간 서울의 대모산에서 운영해온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2018년 연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대국민 맨발 걷기 확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수천 년 이어온 인류의 무병장수 건강 증진을 위한 오랜 노력을 완성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 아스피린의 딜레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바로 천연의 무해한 아스피린을 먹는 것과 같은 맨발 걷기의 효과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기도 하다. 가로 심장마비, 부정맥 등 치명적인 죽음의 병으로부터 보호. 얼마 전 아르헨티나 축구 형제 마라도나가 60세의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탔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왜 그런 이른 나이에 사망했을까? 마라도나와 유사한 이유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많다. 2020년 7월 영화감독 정인붕 씨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에서 쓰러져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세상을 떠났다. 한창 영화감독으로 왕성하게 일할 나이 52세에 더더욱 청계산 등반 도중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다. 만약 위 고 마라도나나 고 정인봉 감독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운동을 하였거나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산행을 하였더라면 그러한 급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벤처 창업의 1세대로 대표적인 성공 벤처인인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겸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겸임 교수도 어느 날 갑작스런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창업한 고인은 의료산업에 대한 열정 역시 남달랐다는 전문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 없이 다가온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인 부정맥으로 66세의 이른 나이에 그 스스로 돌연사하는 비극에 이르게 되었다. 통상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그중 일부는 오랜 투병 끝에 죽음에 이르는 암의 경우는 그 징후가 종양 등으로 나타나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쓰고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는 등 병의 치유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행여 못 고치더라도 적어도 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병 자체가 사전의 예후 없이 즉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심장마비의 경우 단 4분 정도의 심폐소생의 짧은 골든타임이 주어지지만 과거 개그맨 김형곤 씨의 경우처럼 그 골든타임을 놓쳐 발병 즉시 죽음에 이르거나 비록 소생하더라도 고 이건희 회장처럼 생전에 6년여를 병상에서 무의식 상태로 투병해야 하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들이다. 결국 각종 암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각종 뇌질환인 뇌졸중, 뇌경색 등도 마찬가지다.
경우는 그 치명성의 정도 및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더 무서운 질병들이 위 여러 유명 인사들의 돌연한 사망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다 하겠다. 이제 그 치명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부정맥에 대해 네이버 백과 삼성 서울병원 건강 칼럼은 심장은 자기 주먹 정도의 크기의 장기이며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심장 박동은 동방결절이란 조직에서 형성된 정기적 신호가 전달되어 일어나는데 부정맥은 이러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맥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 내 정기적 신호의 전달 경로나 그 주위 심장 부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러 형태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는 부정맥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실신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부정맥은 평소에 지속해서 나타나기도 하나 예기치 않게 간헐적으로 나타나 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 국가건강정보 포털의 의학 정보는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심장 내에는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 체계가 있다. 이런 체계의 변화나 기능 부전 등에 의해 초래되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은 심각한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 환자가 인지할 수도 있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장 박동이 정기적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즉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정기적 작동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장의 그 정기적 작동 체계 또는 전기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부정맥 현상이 생기고 또 어느 날 돌연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어떠한 산업기계나 공작기계이든 또 병원에서 쓰는 의료 장비이든 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기계 장비들의 경우 정기적 작동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땅에 가로 접지 가로 한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계실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냉장고 등도 모두 접지선에 연결되어 언제든 항상 어스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 위 심장 박동이 그러하듯 우리의 몸의 전반도 정기적 신호 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정교한 전자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장은 정기적 신호 체계에 의해 작동함이 뚜렷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기적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려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심장도 땅에 어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히 이르게 된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이론과 맞물리는 것이다. 즉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의 전압이 평균 200에서 600mV, 많게는 1000mV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지만 맨발로 맨 땅에 접지하는 순간 0V로 떨어져 정기적으로 이제는 변하지 않는 절대 안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의 몸도 따라서 심장도 어스가 되어야 정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맨발로 땅 위를 걸을 경우 몸속의 양 가로 플러스 가로 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땅속의 가로 마이너스 가로 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해주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부정맥,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장마비, 급성 심정지, 부정맥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고 마라도나나 고 정인봉 감독, 고 이민화 회장 등이 저자와 같이 맨발로 걸으셨더라면
또는 적어도 접지선을 통해 집 안에서도 접지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돌연한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사전에 예방되고 치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매일 맨발로 걷는 한 그와 같은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또는 급성 심정지의 위험을 예방하고 미리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맨발 걷기 또는 접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다. 맨발 걷기와 접지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급성 심정지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치명적인 사망의 위험이나 식물인간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 등으로부터 우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가로 3 가로 맨발 걷기는 뇌졸중에 따른 반신마비까지 치유한다. 지난 2006년 저자는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첫 책을 펴낸 후 경북 성주의 한 독자가 목등뼈 3번 수술이 잘못되어 왼쪽 팔에 마비 증세가 왔었는데 저자의 책을 읽고 매일 2시간씩 집 앞의 자갈길을 맨발로 걸었더니 2달 만에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온 적이 있다. 맨발 걷기에 따른 반신마비의 첫 번째 치유 사례다. 다음 뇌졸중 후 한 달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조옥순 씨, 가로 여 68세, 가로는 왼쪽 반신마비가 왔고 그 이후 요양병원에서 5개월을 입원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마비가 풀리지 않던 중 저자의 인도로 매일 자갈 지압보도를 걷는 하루 2~3시간의 맨발 걷기에 나섰다. 그 이후 3주, 8주, 100일 차에 왼쪽 뺨, 왼쪽 목, 왼쪽 팔과 왼쪽 다리까지 마비가 순차적으로 다 풀리고 그 이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놀라운 치유의 경과를 보여주었다. 서옥순 씨, 가로 여 58세, 나 김옥이 씨, 가로 여 67세, 가로도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가슴에 통증이 오고 맥박수가 급속히 올라가는 증세로 위 부정맥과 큰 차이가 없는 심혈관 질환을 앓았다. 그러나 두 분 다 맨발로 열심히 걸으신 이후 지금은 심장의 답답함이나 통증이 개선되어 현재는 그러한 증상을 거의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심장 전문 의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논문 가로 접지가 심장에 미치는 효과 가로에서 접지 즉 맨발 걷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묽어진 피 또는 혈액의 점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피가 묽어지면 몸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하고 동시에 그 세포로부터 나쁜 독소를 빠른 속도로 제거한다. 반대로 찐득거리는 피는 엉켜부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땅속의 사유전자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접지 즉 맨발로 맨땅을 걷게 되면 적혈구들의 음전하를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제타 전이를 높이면서 혈액의 점성을 낮추게 된다며 제타 전이에 대한 최근의 파일럿 연구에서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지 패치를 이용한 접지 전과 2시간 접지 후의 혈액들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에 장착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적혈구들은 제타 전이가 증가하고 혈액의 점성이 낮추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시간 만의 접지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하루 2시간씩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면 가로 또는 접지 패치를 사용하면 가로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시나트라 박사의 논문의 핵심 내용은 접지를 통해서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올라가고 그 결과로 우리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는 바
이는 찐득찐득한 혈액이 묽게 바뀐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찐득찐득한 혈액은 혈관을 돌 때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이 피떡처럼 붙어 혈관을 막는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혈액의 점성을 적절히 묽게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접지를 하면, 즉 맨발로 맨땅을 걷게 되면 혈액의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높여주므로 혈액의 점성이 낮아진다는 중요한 사실이 시나트라 박사 연구팀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찐득찐득한 혈액을 묽고 잘 흐르는 깨끗한 혈액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접지, 즉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가 그 해결책이 된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바로 맨발로 걷지 않고 절연체인 합성고무 밑창이 들어간 신발을 신는 데서 연유되고 있다. 반면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살게 되면 그 접지 효과에 따라서 그러한 질병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맨발로 걸으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의 점성이 적절하게 묽어지고 또 활성산소도 그때그때 배출됨으로써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심각한 질환들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옥순 씨와 김옥희 씨의 심방세동의 치유 사실과 조옥순 씨의 뇌졸중의 후유증에 따른 왼쪽 반신마비가 풀려 해소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당시 저자는 서옥순 씨가 맨발로 걸은 지 약 한 달 만에 심장의 통증이나 답답함이 개선된 이유를, 또 조옥순 씨의 뇌졸중에 따른 반신마비가 2달여 만에 거의 완전히 풀리고 있는 놀라운 치유의 이유를 바로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에서 찾았다. 맨발 바닥으로 맨땅을 밟음으로써 땅 위에 있는 자갈, 나무가지, 나무뿌리 등과의 접촉을 통해서, 즉 지압을 통해서 발바닥의 혈액 펌핑 기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혈관의 혈액들이 왕성하게 공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심장의 기능 자체가 활발해졌고 따라서 숨이 답답한 증세나 통증 자체가 개선되고 그러한 혈류가 뇌의 막혔던 혈관까지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 위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또 다른 이유, 맨발 걷기의 접지를 통해서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올라가 그 결과로 혈액의 점성이 낮춰졌고 그동안 찐득찐득했던 혈액이 묽게 변하면서 혈류 자체가 원활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증세나 심장의 통증 그리고 뇌경색에 따른 왼쪽 반신마비가 해소되었다는 것으로도 설명이 된다. 결국 서옥순 씨의 세방세동 치유나 조옥순 씨의 뇌졸중에 따른 왼쪽 반신마비의 치유는 지압 효과를 통한 펌핑 기능의 강화로 혈액의 순환이 왕성해짐과 동시에 접지 효과를 통한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혈액의 점성이 낮추어지고 찐득찐득했던 피가 묽게 변하면서 심장의 답답함이나 통증의 해소 및 왼쪽 반신마비의 해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맨발로 걷게 되면 비록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치유 현상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혈액의 펌핑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 자체가 묽어짐으로써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에 걸릴 확률이 최소화되고 따라서 심장마비는 물론 뇌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겠다. 바로 그들 질병에 대한 숲길 맨발 걷기의 갈목할 만한 예방 효과이자 치유 효과이다. 가로사 가로 맨발 걷기와 접지는 고혈압과 그 합병증들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동그라미 1. 고혈압의 원인은 정말로 알 수 없을까? 우리나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고혈압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한다.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심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 서울병원 건강칼례암은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고혈압은 증상도 없고 고혈압으로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혈압은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중풍 등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병으로 우리나라 성인 30% 이상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까지 40% 이상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는 더욱 혈압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고혈압 판정을 받는다면 다음 3가지 상황을 명심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말한다. 첫째, 높은 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셋째, 높은 혈압을 잘 조절하면 심장병, 뇌졸중, 콩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혈압은 여름철이 되면 떨어졌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이후 급상승하며 바깥 기온이 떨어지면 땀을 적게 흘리게 되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름보다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완기 혈압의 3mmHg 정도 올라가게 된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지질 함량이 높아져 혈관 수축이 촉진되는 등 혈압 상승과 더불어 동맥경화증의 합병증도 더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첫째, 가장 중요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고, 둘째, 고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정과 함께 셋째, 반드시 약물을 통한 치료를 거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원인도 모른 채 혈액을 희석하게 시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데에만 집중하는 각종 고혈압 약만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투약한다면 몸에 응당 부작용이 생길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 고혈압 약들은 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몇 가지 관점에서의 대중적인 처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그 모든 혈압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하수관이 막혔을 때 그 하수관이 막힌 원인을 없애 하수관 자체가 깨끗해지도록 조처하는 대신 하수를 약으로 정수하는 노력만 지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다가 하수의 물은 약으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겠지만 하수관의 벽은 오염물이나 침전물로 갈수록 더 덕지덕지 또 두꺼워져 결국 나중에는 약으로 정화된 물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고혈압을 어느 날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관련하여 저자는 이렇게 분석해보고 싶다. 위 건강칼럼은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실제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탓에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 데 힘이 드는 만큼 그를 어떻게 하든 통과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지와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혈액 속 독소가 다 제거되지 못하고 혈액 자체의 점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벽에 침전물이 쌓이고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서서히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이치다. 위 삼성병원도 적시하였듯이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에서 40% 이상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는 더욱 혈압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오랜 시간 구두를 신고 살아가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연스럽게 혈관 속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결국 나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빠르게는 30대부터 60대에 걸쳐 상당수의 사람에게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학계에는 우리가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의 몸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질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등 몸의 주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상황에는 아직 주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고혈압, 특히 소위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 맨발 걷기나 땅과의 접지를 고혈압의 근원적인 예방책이자 치유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약물로 당장 혈압을 낮추는 대증적 요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동그라미 2. 혈압약을 끊고 맨발로 걸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분석적 관점은 저자의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중 혈압약의 복용을 끊고 오로지 맨발로 걸은 결과 고혈압이 빨리 떨어지고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임신 중독증의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신장 기능이 29%로 줄어 투석 직전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45분마다 잠을 깨어 도저히 잘 수 없는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던 송혜란 씨 (여 65세가) 2달여의 맨발 걷기로 대부분 증상에 괄목할 만큼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 그녀의 혈압은 187에서 혈압약을 먹어 167이었는데 맨발 걷기 한 달 후 이를 스스로 끊었고 그 이후 병원 검사에서 혈압 118로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다 공복 혈당치도 그전에는 207에 달하였으나 이제는 100 이하의 정상치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밝힌 고혈압의 원인이 바로 땅과의 접지를 차단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저자의 분석은 물론 그 근원적인 해결책이 바로 맨발 걷기와 땅과의 접지에 있다는 저자의 견해가 옳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한 것이다. 얼마 전 또 다른 한 회원도 맨발로 걷기 전에는 혈압이 185에서 135mmHg의 고혈압 상태로 판명이 되어 병원으로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9년 6월 10일 강원도 영월에서 저자의 맨발 걷기의 기적 강연을 들은 후 즉각 맨발 걷기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는 누워 계시던 친정 어머니까지 일으켜 세워 흙을 밟게 해드려 살려내었다 하였다. 자신도 매일 맨발 걷기에 매진, 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맨발 걷기 2달 만에 스스로 끊고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았음은 물론 10km 마라톤까지 완주하여 준우승까지 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고혈압이 치유된 맨발 걷기 100일의 또 다른 기적이다. 즉 높은 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단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맨발로 열심히 걸을 경우 혈압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위 사례들이 입증해 보여준 것이다. 한편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 10년을 칩거하고 있는 한 회원 역시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입산 전인 약 10년 전에 230mmHg의 고혈압 상태에서 모든 약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연 속에서의 청정한 생활을 유지한 끝에 현재는 혈압이 160mmHg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한다. 만일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140mmHg를 넘는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왜일까? 비록 지리산 산중 마을에서 1시간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첩정산 중의 청정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살지만 여전히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사는 타심을 저자가 바로 적시했었다. 비록 도시에서의 생활보다는 덜 하겠지만 몸속의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몸 밖으로 배출되지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중에 청정한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함으로써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지를 않고 토마토 케첩처럼 끈적끈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혈압이 160mmHg 정도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고혈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그분은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와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이제는 매일 맨발로 걷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다른 한 회원은 분당 불곡산을 한 달에 20일 이상 맨발로 1년 이상 등산한 결과 그동안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했었는데 이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명이 없어졌으며 무릎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맨발 걷기로 건강해집시다 라고 써서 소식을 올려준 적이 있었다. 동그라미 3. 고혈압의 합병증들도 맨발 걷기로 개선되었다. 동시에 최근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인 심근경색, 협심증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된 사례들이 아래와 같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첫째, 김현미 씨, 여, 가명 62세, 가로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5일 만에 퇴원한 후 그 다음 달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 이제 편안하게 대모산 숲길을 맨발로 걷기까지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에는 가슴이 답답하여 며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으나 맨발로 걸은 이후 너무나 잠을 잘 자 건강 회복에도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는 증언이다. 거기에다 그 직후 남한산성을 맨발로 오른 후 그녀 스스로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최초의 심근경색 후 맨발 걷기 3개월의 새로운 기적이 탄생한 것이다. 둘째,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신장 판막에 스텐트 3대를 시술받은 김철수 씨, 가로남 77세, 가로도 직전 3년 병원으로부터 지속해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왔지만 그동안 병원으로부터 혈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었다. 그런데 3개월간 맨발 걷기를 한 이후 찾은 병원으로부터 혈액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앞으로 2년간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놀라운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맨발 걷기가 혈액을 깨끗이 함으로써 고혈압을 치유하는 그 현장을 명징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셋째,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던 조옥순 씨 역시 지난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걸어 진작에 반신마비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압도 과거 160 수준에서 110에서 120 수준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과거에는 병원으로부터 혈압약을 5알 정도 처방받아 먹었지만 고혈압의 개선이 현저하여 얼마 전 병원에서 한 알로 줄여 처방받고 가로 동시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지난 수십 년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이렇게 반신마비까지 풀려내린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최고의 치유 사례라는 극찬을 들었다. 가로 최근 그마저도 스스로 끊었다 하였다. 그 역시 맨발 걷기에 따른 혈압의 변화는 물론 그 후유증인 반신마비의 치유까지 뚜렷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치유 사례인 것이다. 넷째,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mHg 사이였던 김군수 씨, 가로남 가명 60세도 맨발 걷기 5개월 후인 2021년 2월 8일 아침 병원에서 측정하니 128mmHg의 정상으로 나와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개월 후인 2021년 6월 17일 아침 116mmHg의 완전 정상 혈압을 알려왔다. 혈압약 복용도 하지 않고 지난 9개월 겨울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었다며 맨발 걷기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기뻐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고혈압의 근원적인 치유는 원인도 모른 채 당연시되고 있는 약물 처방이 아닌 숲길 맨발 걷기가 그 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우리의 몸과 땅의 접지 시 땅속의 자유전자가 혈액 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 전위를 올리고 2시간 접지로 혈액의 점도가 평균 2.7배가 묽어진다는 미국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3인이 10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연구 논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바로 맨발 걷기는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이 묽어지는 천연의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맨발 걷기 시 접지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의 황산화제 역할까지 함으로써 몸속의 독소를 모두 중화시키고 소멸시켜 혈액을 깨끗이 정화할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단순히 하수관을 흐르는 물, 가로 혈액, 가로만 묽고 유연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 가로 혈액, 가로 속 독소까지 정화하여 하수관, 가로 혈관, 가로 자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고혈압의 근원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고혈압의 무서운 합병증들까지 단기간에 치유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관련한 위 회원들의 주치의들께서 혈액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지난 수십 년 치료 경험상 최고의 치유 사례다라고 각각 찬사를 보내고 있음도 그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고혈압 치유 사례들은 위 건강 칼럼이 이야기하는 바 높은 혈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단정과는 달리 혈압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이 치유되거나 더 이상의 진전이 예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숲길 맨발 걷기와 접지가 고혈압과 그로 인한 합병증들을 정상 혈압으로 되돌린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맨발 걷기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가로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는 당뇨병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 국제당뇨병연맹은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하고 급증하는 당뇨병의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간호사가 차이를 만듭니다.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2020년 캠페인은 당뇨병 관리 및 예방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당뇨병과 싸우는 일에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당뇨처럼 지속적인 환자의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질병들의 경우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당뇨병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근원적인 대책이나 치유책이라 보기에는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위 국제당뇨병연맹의 통계를 보면 2019년만 해도 전 세계 4억 1,9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2030년에는 당뇨병 유병 인구 숫자가 5억 7,8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세계 인구수 78억 명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전체 인구의 약 5.4%가 당뇨병 환자이고 그 당뇨병 환자 중 약 1%에 해당하는 4,200만 명이 2019년 중에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당뇨병이야말로 우리 국민 누구든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데도 위 국제당뇨병 연맹조차 손에 잡히는 뚜렷한 대책 없이 당뇨병 환자의 증가를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뇨병의 의의와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다. 서울대병원 건강정보에 의하면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라고 한다. 또한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이고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며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의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제2형 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 탓에 당뇨병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안타깝게도 위 국제당뇨병연맹의 2020년 슬로건이 그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혈당량이 높은 것을 당뇨로 알고 있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 합병증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당뇨 합병증은 혈당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을 가진 눈, 신장, 신경 등에 먼저 혈관 손상이 발생하며 실명 원인 1위인 당뇨 망막병증이 발병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화자 씨, 여 57세 가로는 지난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공복시 혈당이 238에 달했고 당화혈색소는 무려 14.6에 달했다. 그러다 눈이 잘 안 보여 병원을 찾았더니 위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망막 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내분비 내과 쪽에서는 수술을 반대하였으나 웬일인지 안과 쪽에서 수술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끊고 김하자 씨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투약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 주입 시 1에서 10까지 세는 동안 주사액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냥 주사기를 찔렀다가 금방 빼버리는 잘못된 주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약도 끊고 인슐린 주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김하자 씨는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 다른 당뇨병의 합병증엔 뇌경색이 온 것이다.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뇌의 조직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즉시 남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모면했으나 그로부터 김하자 씨는 오른쪽 손과 발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하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사한 반신마비 증세로 고생하다 맨발 걷기로 치유된 조옥순 씨 내외를 만나 맨발 걷기의 치유력을 들은 후 김하자 씨는 맨발 걷기로 하루하루 치유의 과정을 밟는 중이다. 맨발로 걸은 지 3, 4개월이 지나 많은 차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오른쪽 손가락이 여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자가 접지 손목 밴드를 하나 가져다 주고 밤에는 그를 찬 접지 상태에서 수면하도록 했다. 그 일주일쯤 후 만난 김하자 씨는 그동안 안 펴지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기뻐했고 얼굴도 갈수록 더 맑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10월 20일 병원의 검진에서 나타난 일부 항목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체중 2017년 75kg에서 50.5kg g으로 빠졌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과거 2014년에는 159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2017년 128로 정상화된 이후 2020년 역시 115로 안정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7년 185에서 124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는 2017년 106에서 32로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는 2017년 67에서 97로 모두 호전되었다. 공복시 혈당도 무려 238에서 85로 또 당화혈색소는 무려 14.6에서 7.5로 두 가지 수치 모두 극적인 개선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김하자 씨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제는 인슐린 주사도 중단하고 약간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수준으로 나아졌다. 아직 뇌경색으로 비롯된 반신마비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당뇨병 관련 모든 수치가 극적인 개선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 3, 4개월의 맨발 걷기 때문이었음을 김하자 씨와 항상 옆을 지키는 그녀의 남편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를 들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국제당뇨병 연맹과 관련 학계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 당뇨병 환우들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와 접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그를 실천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아무런 위험과 비용도 들지 않는 오로지 맨발 걷기와 접지로 급증하는 당뇨병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